네, 오늘도 전국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청군에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국가소방동원령도 발령이 됐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경남 산청 산사태 속보를 계속 전해드리면서 지금 상황이 계속 추가되는 소식이 실종자 수도 점점 늘어나서 저희도 계속 추정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는데 지금 한 분이 사망을 했고 실종자 4명. 지금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미 여기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될 만큼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토사 유실이라든지 산사태 또 그리고 또 침수 이런 것들 한마디로 이 폭우로 인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유형들이 여기에 지금 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7월에 들어서 여태껏 관측 이래 최고로 많은 양의 비가 최근 3, 4일 동안에 비가 내렸고요. 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시간당 거의 70mm에 육박하는 강한 강우가 폭우가 내려서 극한호우의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하루 동안에 온 비 양만 해도요. 거의 283mm 이 정도까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예.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며칠 후까지 계속 비가 예보가 있는 만큼 피해는 좀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대응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비라는 개념보다는 수습이랑 그다음 빨리 안전할 수 있게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들 이런 중심으로 현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행정안전부도 오늘 긴급 지시를 통해서 이 산사태 발생 지역에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뭐 응급 구조, 복구 활동을 실시하라고 강조했고 또 소방청장이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상당히 상황이 긴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소방동원령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내려지는 건가요? 이 국가소방동원령이라고 하면은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의 인력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소방의 인력과 장비들을 예. 총동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조치들인데요. 예. 이 지역의 지금 피해가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유형 또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많은 인력들 또 장비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다양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뭔가 구조를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소위 손이 될 수 있는 것 이 조직은 소방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방대들이 현장에서 빨리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장비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소방동원령이 지금 발령된 상태인데요. 예. 이게 이제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었냐면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방동원령 2단계라고 해서 그 지역 중심의 어떤 소방력들을 동원하는 조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국가동원령으로 넘어간 걸 보면 예. 이 지금 상황들이 상당히 좀 많은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소방동원령에 대해서 소방이 출동을 현장에 가잖아요. 예.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방은 역할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방이 현장에서 가장 최시급하게 하는 것들은 대부분 구조, 사람 인명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역할들이 있거든요. 물론 예.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재에 대한 진압이나 대응도 하겠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모든 재난에서 소방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인명 구조거든요. 그래서 구조 작업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구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를테면은 일단 붕괴가 된 이런 이 붕괴물들의 어떤 잔해물들을 치운다거나 토사들을 또 치운다거나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소방에 있는 장비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걸로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운용 가능한 또 장비들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이 대피 명령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조하는 이런 역할들도 지금 소방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3월 영남 일대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고 집안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좀 산사태 위험을 더 높인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지역 같은 경우 비가 단순히 그냥 많이 내리는 것만으로도 산사태의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에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고 거기에 산림들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면서 예. 그대로 이제 산에 이 흙 표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산사태에 어떤 더 취약하기 때문에 산불 이후에 임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임시 복구들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오는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산불로 산림이 훼손된 것들이 산사태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산불이 크게 났을 때 임시 복구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산사태를 막기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복구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산림을 원상대로 복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원상 복구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산림 조성을 하기는 어렵고요. 토사가 이제 그 훼손된 면이 노출돼서 이제 토사가 유실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임시 방지포를 덮는다거나 유실 방지를 위한 별도의 구조적인 어떤 보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보강들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 다만 산사태 지역이 워낙에 넓고 광범위해서 이걸 그러니까요. 일일이 다 보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좀 더 위험성이 높은 사면의 경사도가 높거나 취약성이 높은 것 중심으로 아마 임시 복구는 어느 정도 했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저희가 그 화면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산사태라는 게 소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그 났다 하면 굉장히 대규모로 그 흙이 다 쓰러져 내려오는 건데 과연 그 대비가 온전한 대비가 가능한 것인지 네. 그 흙의 무게를 어떻게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 먼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민가의 피해는 없어야 되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 실종자도 있고 사망자도 나왔는데 그럼 부분적으로 어떻게 부분적인 대비가 가능한 게 산사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산사태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산림 쪽에 이제 토양이 바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토사가 유실되면서 산사태가 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산림을 충분히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 유실을 방지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급경사지라든지 사면이 이제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곳들보다는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예. 사면에 대한 부분들의 더 안정화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깎여서 내려오지 않게끔 하는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조치들이고요. 예. 또 심지어 산사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부분은 배수로 같은 것들 물을 충분히 물길들을 확보해서 물들이 제대로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만 해준다고 그러면 이 산사태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산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가는 물길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를테면 지하수의 유입이나 유출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이 산사태 방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산사태는 좀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여러 징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전조 증상이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산사태 같은 경우에 뭐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땅 울림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있거든요. 쩍 갈라지는 소리라든지 또 크게 소리가 난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소리로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게 이를테면 산의 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서 내려오거나 이를테면 예.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인다든지 혹은 또 나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다든지 네. 또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산사태의 징후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작은 돌멩이들이나 토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굴러 내려오는 상황들 네. 이런 것들도 산사태의 하나의 징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딱 발견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징후가 확인됨과 동시에 빨리 대피도 하셔야 되고 신고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징후가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평소에 들리지 않던 그런 뭐 두두둥 소리라든지 어쨌든 소리가 조금 들린다고 하고 밖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집에 만약에 계시다면 그런 그 바람 소리나 어떤 물이 조금씩 새는 그런 것도 확인을 못할 것 같고 과연 산사태에 대한 미리 대피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그 인명 피해가 나면 굉장히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징후를 알 수는 있어도 사실 우리가 항상 산만 바라보고 그런 징후가 그렇죠.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산사태 위험 지역 혹은 또 사면에 가까운 또 주거 지역이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제적인 대피 뭐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가까이 있다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징후가 없더라도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들이 사실 훨씬 안전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번에 지금 오늘은 산청군에서 토사 유실로 3명이 이제 실종이 된 네. 상황도 네. 사실은 토사가 유실되는 인근 지역의 마을에 지금 이제 가옥이 2채가 있는데 이 두 채가 토사에 지금 휩싸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위험성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위험성이 있지 않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시기에는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청 지역에 큰 산사태가 난 건데 산청 지역의 그
지형이랑 토양 상태를 고려했을 때 지금 내리고 있는 이번 비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산청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3월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도 예.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요. 네. 굉장히 험한 그리고 경사가 심한 이런 이제 산림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 산불도 그 사면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진화 활동도 어려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이번에 실제로 이제 이 지역에 이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경사가 심한 이런 사면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미 또 산림이 훼손돼서 나무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산청 지역의 지역 특성상 이렇게 이제 경사도가 꺾이는 부분, 한마디로 산에서도 경사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에서 경사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산업계라고 하는데요. 네. 이 산업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고 경사가 심한 이 지역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번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다른 곳보다는 많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산사태가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이 있어요. 흙이 다 내려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 이후에 그럼 이 그 폭우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복구를 하고 어떻게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방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예. 복구 작업이라는 건 쓸어 내려온 이 이제 토사들을 전부 다 이제 치워야 되는 상황들이 예.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상황처럼 이제 실종이 되거나 메모리된 상황이라면 네.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흙을 치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그 그래요? 안에 이제 이런 실종자들을 수색해야 되는 과정 이런 예. 것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렇다 보면 오히려 훨씬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토사가 휩쓸려 내려오는 걸 보면 금방 한꺼번에 손에서 내려오니까 치우는 것도 금방 치울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예. 이 토사량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치워진 다음이라면 뭐 수로 정비라든지 또 한편으로 거기에 그 가옥이나 이제 민가들 또 생활 환경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화되는 이런 복구 과정들이 필요로 하고요. 예. 또 훼손된 산림 한마디로 이제 경사면이 붕괴되거나 산림이 쏟아져 내려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다시 이런 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보강 조치들 앞서 예. 산림을 복원한다거나 여기 이제 이런 급경사를 해소한다라거나 하는 이런 이제 사방 사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네. 쏟아져 내려온 그 흙을 다시 산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면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렇지는 아. 않습니다. 한번 쏟아진 부분들은 거기를 다시 올려놓는다 하더라도요. 예. 그 부분은 다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 부분에 다시 채워넣는다 이런 개념은 그렇지 아닙니다. 않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이 산사태가 한번 발생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토사량도 엄청나고 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순식간에 덮치잖아요. 또 산사태가 한번 발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산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인근 마을 주민분들은 좀 어디로 대피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산사태가 발생하면 여기는 또 안 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한 번 발생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지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분들은 만약에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서 1차 산사태에서 피해를 이제 그래서 당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요. 네. 빨리 본인들의 생활터전 집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는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대부분 또 네. 비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온 이후에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도 계속 산사태의 위험이 계속 이제 유지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땅 속에 스며든 이 이제 빗물들이 계속 이런 토압들을 상승시키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지하수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이제 해소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예. 바로 복귀하시기보다는 임시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거기서 거주를 하시는 것들이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대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임시 거주지라든지 임시 대피소 같은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지자체에 확인을 하셔서 이런 임시 대피소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는 것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전남 담양군도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위험 지역 접근은 금지하셔야겠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산사태 경보 발령이 좀 퍼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는 건 아직 산사태가 나진 않았지만 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전남 담양군의 이제 주민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주의보 단계라면은 사실 뭐 대피 준비 정도 또 예.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재난 정보들을 좀 잘 예의주시하시는 정도지만 예. 경보가 발령됐다면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피 명령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예. 하더라도요. 이런 예. 위험이 상당히 높고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실 것들을 좀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담양군의 지금 그 주변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소를 키우신다거나 뭐 달걀 키우신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네. 그 동물들을 놓고 막 떠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적으로.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가 난 상황이고 바로 산사태는 어느 순간에 바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렇게 놔두고 그 떠나시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사람 혼자만 대피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판단이 조금 더 간단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가축들을 키우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떠난다, 본인이 이제 이를테면 임시 대피를 한다 하더라도 네. 뭐 정말 자기 자식같이 키우셨던 이런 이제 이 가축들이 이렇게 이제 위해를 당하는 상황들을 그냥 눈여겨보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물론 가축도 중요하지만 예.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은 사실 다른 것들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판단하신다면은 임시 대피를 하시되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테면 산사태나 토사가 유실돼서 이런 네. 부분들 위험성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가축이나 이런 부분도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수 있으면 미리. 일부 옮겨 놓으실 수 있다면 그런 조치들을 좀 해놓으시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예. 합니다. 예, 이렇게 뭐 가축을 키우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산사태로 인해서 뭐 재산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후에 뭐 피해 보상 같은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이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면 재난 지원금이나 또 이 재난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후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체계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항상 이런 큰 재난들을 겪은 상황에서 사실 이후에 복구 과정에서 항상 좀 갈등 아닌 갈등을 빚게 되는 건 국가에서의 보상 체계라든지 보상 지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기준들은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 피해 주민분들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 산사태 피해 발생하는 과정에서도 본인들의 어떤 재산 피해라든지 말씀하신 아까 가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의 피해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의 자료들을 조금 더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추후에 이런 이 보상금이라든지 피해 부분의 복구 비용들에 대한 산정에 조금 더 이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예. 산사태 한번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넓은 그 범위에서 흙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응만으로 그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 보완 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처럼 비가 계속 내리고 계속 수위가 상승하고 또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그 위험이 고조돼서 이미 위험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에는 사실 대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존재하진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은 더 이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끔 대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또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거주하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피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예. 또 이를테면 추가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피해가 커짐으로써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대비하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국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산사태뿐만 아니라 뭐 도로가 무너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수로 정비잖아요. 네. 그런데 배수로가 잘 정리돼 있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고 비가 올 때 배수로 정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비가 강하게 오는 상황에서 이 배수로를 정비하는 것들은 오히려 자칫 본인들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께서 네. 이렇게 배수로가 막히거나 이랬을 때 농작물들이 물에 이제 침수가 되면서 이 농작물들이 상할 걸 걱정하셔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배수로 정비를 하러 가시다가 이제 휩쓸려서 네. 화를 당하시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배수로 정비라고 하는 것들이 침수 방지라든지 또 이런 수해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 또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서 물살이 강한 상황에서의 배수로 정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배수로가 막혔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빨리 알려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정비가 되게끔 빨리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혹시라도 이제 비가 조금 더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황,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 주변이라든지 상가 주변 또 이런 데 빗물바지라든지 또 배수로 같은 것들을 혹시라도 막힘 상황이 있다면 그때라도 빨리 좀 더 정비를 해주셔서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더라도 이런 침수로 이어지지 않게끔 이런 정비를 하시는 것들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같은 가축들, 내 차, 내 집 등등 이런 게 굉장히
본인의 소중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피해를 본 상황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거를 그래서 빠르게 이거를 구해야겠다, 살려야겠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복구를 서두르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어느 선까지는 기다렸다가 복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나서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를테면은 침수가 된 지역에는 물이 다 빠진 상태. 네. 그리고 또 후속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또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이제 끝났을 때 그 정도가 됐어야 현장에 가셔서 이제 복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 복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감염병이라든지 또 혹은 또 이 감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거든요. 또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복구를 하시다 보면은 뭐 빗물이나 또 여기 여러 가지 또 이제 흙탕물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전사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들은 빠른 복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안전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복구를 하신다면 더 큰 이제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이런 복구 작업들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주말에도 좀 비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사실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를테면 산사태가 지금 발생한 지역이나 인근 지역 이런 것들도 위험하지만 예. 또 침수가 이미 진행되거나 또 강이라든지 하천, 범람으에서 이런 피해 지역이 있는 지역 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이든 집중적으로 비가 단시간에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저지대가 아니더라도 침수가 발생할 위험들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침수라고 하는 상황들이 겪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가급적 비가 많이 내릴 예보가 있는 경우는 외출 자체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또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저지대나 이런 특히 이제 이 반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 사고나 이런 것들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비가 많이 예보될 시기에는 다른 곳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지내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희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